저도 오늘 국감하면서 좀 놀랐던 것이 아까 29일 날 처음 보고받았다라고 처음 지시받았다고 했던 게 그러면은 그 아까 최수진 의원님한테 허위의 자료를 그럼 보낸 건가요, 국회의원한테? 29일 날 처음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적 처음 없습니다. 지시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26일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왔던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전날 중대본 회의에 어떤 상황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전파됐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공무원하게 엄하게 대했던 것이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잘못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우선 저도 그 예능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5시 반에 있었던 회의에서요. 제가 대통령이 회의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뭐 농림부 장관이랑 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이 좀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밀어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농림부 장관 앞에 놓고 바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 깎아라. 예, 뭐 까라면 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회의에서 그런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과기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걸 대통령이 궁금해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백업 체계에 대해서 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에 DR이 있고 한데 각 DR별로의 어떤 그 액티브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 정도 수준의 민간 정도 수준의 우리가 왜 그런 데이터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집중 점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현상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상인 거고 네.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한테는 바나나 값을 낮추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일본 사람인 척해라 뭐 이렇게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께는 그런 훈시사항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점검을 하고 뭐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 파악하고 백업 주기를 파악하고 네. 그 관련된 어떤 대책을 지시하셨고 시스템별로 망실 데이터 확인 및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뭐 다 언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알 것 같은데 장관께서 사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내각 내에서 장관님이 제일 이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신 거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게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하게 이렇게 무너지네. 그것도 뭐 외부의 공격도 아니고 우리 UPS 장비나 이런 것들이 소실되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이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혹시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뭐 그런 식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지시사항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이어진 중대본 회의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다뤄진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걸 뭐 질책하고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몰려 있었다. 방금 전에 장관께서 DR들이 이제 광주와 대구에 운영되지 않은 이유 말하셨지만은 그게 운영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냐? 우리 노정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결단 내려가지고 세 군데네? 세 군데 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장관님은 훨씬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이런 해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참모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뭐 많이 아시고 또 훈시 내리시는 걸 좋아하고 뭐 바나나 값 낮추는 것까지 직접 챙기시니까 그러면은 저는 장관께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께 놓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외적의 어떤 공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정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차관님 해외에서 그러면은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DR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기부 차원에서 인지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여러 나라가 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네. 또 그 자체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예. 자체 그 시스템과 또 민간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그래서 제가 나라가 오늘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민간 클라우드 얘기하고 아까 뭐 이혜민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뭐 아까 디플 정도 나오고 다 했지만은 그런 민간 클라우드에 우리가 무조건 위탁할 수만 있는 정보들만 정부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메꾸는 대안들도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DR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국가 간의 그런 DR이 구축은 사용 인지하는 게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예, 저희가 알기로는 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도 그 전시 상황에서 해외 그 서버를 뒀던 나라들이 뭐 안전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보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각자의 서버를 이중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 같은 걸 추진해가지고 맺은 바가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그게 벌써.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장관께서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로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 봅니다. 우리도 준전시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국가 간 DR 같은 것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AWS 리전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그런 거 정부 데이터 올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협정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사례 탐구해야 된다. 뭐 차관님도 좀 봐주시고요.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저 케이블 상황이나 지리적 상황 봤을 때 일본 정도가 아마 그런 공동 어떤 그 이중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 정도 될 것이고 대만 정도 거기도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거야말로 부총리가 되셨으니까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외교부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기부도 이제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조언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시는 거지만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장관님 이거 혹시 질의사항 이해 다 하셨습니까? 이거? 네,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네. 동감하고 이해했으며 그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단순히 DR을 뭐 한국에 두는 것 외에도 이제 뭐 국외에 뒀을 때 어떤 그런 리스크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이 안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그 거기정통부로 행안부와 같이 수립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안을 내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약간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주, 대구, 액티브 이런 거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조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